안녕하십니까. 803 주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전지 유인희 선생의 소나무 전지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듯이 되뇌이며 전지 철학을 들어보며 소나무 전지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거는 몇 년 정도 된 나무인가요? 이 나무는 추정치예요. 추정치라 얼핏 봐서는 이 하단부가 계산이 안 돼요. 하단부 계산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단부를 제가 봤을 때는 한 15년은 묵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나무 피가 좀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나무면 30년. 최소한 25년 이상 됐다고 봐요. 위에 마디는 계산이 되는데 밑에 마디가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어쨌든 30년 가까이 묵은 나무다. 그 정도는 됐다고 봐야죠. 지금 그늘 미치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못 자라서 그렇지, 이거는 나이가 먹었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우리가 가정집에 보면 정원에 있으면 소나무 밑에도 이런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전지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나무가 사방으로 다 지금 가지가 나갔거든요. 이것도 이제 정상적으로다가 자라지 못한 나무라 지금 사방으로 지금 나무가 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나무는 이 가운데 지점부터 전지를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어느 한 지점에 가지가 나간 한 가지부터 정리를 해 들어오면 나중에 바란스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가운데부터 전지를 해서 양쪽으로 펼쳐 나가는 게 전지가 더 편하고 전지가 잘 나와요. 전체 저 중심 그렇죠. 중심부터 하는. 대비 이런 걸 잡기가 낫다. 가운데부터 하게 되면은. 한번 해봅시다. 가운데를 정리를 할게요. 지금 겹쳐졌기 때문에 자른 거죠? 겹쳐지기도 하고 너무 상부로 올라와 가지고 정리를 해봅시다. 키는 불과 2m 남짓 되는데 옆으로 퍼지기는 한 3m 50 정도 이렇게 퍼져 있는 30년 가까이 묵은 소나무입니다.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를 비우는 그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라고 보면 이 나무는 가지와 가지가 이렇게 겹쳐 있을 때 가지와 가지가 서로 붙지 않을 정도만 잘라 놔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지는 가지와 가지가 공간이 좀 있어야 여백의 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띠기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단과 이 단의 구분을 어느 정도 져줘야 돼요. 공백에 여백의 미가 있어야 나무가 더 보기가 좋지, 가지가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여기까지만 이렇게 잘라놔서 이렇게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나무는 어수선해 보이고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요 가지는 요 단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줍니다. 단단을 만들어주고. 네, 그 단띠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정리가 됐으니까 이거를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보면 이 가지가 지금 상당히 우위로 돌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는 제거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 가지를 키워 가지고선 어떤 작품에 어떤 묘미를 찾을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게 기준점이 거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준점은 가운데다. 모든 나무의 기준점은 중간이라고 봤을 때, 기준점의 역할이 꼭 거기가 기준점일 뿐 거기가 포인트라고 보기는 힘든 나무예요. 어느 가지 하나를 세우는 게 아니고. 어느 가지 하나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다면 중심은 여기더라도 포인트 가지는 이 가지가 될 겁니다. 가장 높은 가지. 가지가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가지. 그러면 이 가지를 포인트로 뒀을 때 이 위에 상부에 있는 가지는 지금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가지로 다 지금 너무 상부로 돌출이 돼 있어요. 시야를 그쪽으로 뺏을 수 있는 그런 적이 되네, 그죠? 그렇다고 뺏어온다고 해서 그 시야를 집중을 한다고 해서 어떤 미적인 가치가 지금 없어 보이니까 이거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전체가 고루 저기 되긴 하지 한 개만
특출나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가 이 나무 가치를 전체적으로 높이는 데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제 이게 높은 걸 잘라본다. 예. 이건 중간치기를 했는데 이 중간치기를 해서 그렇다고 여기를 자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외곽이 되니까. 그래서 중간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 가지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계단식으로 잘라야 되니까. 한번 언젠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예. 계란식으로. 나무는 계단식으로 잘라야 됩니다. 상부 머리가 있으면 그걸 기준점으로 해서 제일 우회에 있는 계단이라고 보고 그 밑에까지는 좀 더 낮게 이렇게 계단을 밟아 내려가듯이 잘라야 전체적인 조화가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중간치기를 했습니다. 겨울 전지는 지금 이 상태로 중간치기는 적절한 건 아니에요. 이 가지도 어느 한쪽에 포인트를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 가지가 포인트라고 했을 때 이 끝부분은 더 키워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부분을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밀려나가는 속도가 빠르고요. 나중에 이게 가지가 마디가 길고 좀 마디가 길잖아요. 길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가지가 뻗어 나갔을 때 이 작은 가지를 살리고 여기를 제거를 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 상태로는 앞으로 밀려나가는 힘이 더 강해야 되니까 붙여놓는 게 좋습니다. 이쪽에 이거 사방이 다 그래요. 이쪽을 기준으로 포인트로 된 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이 안쪽은 어차피 이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될 가지니까 여기는 굳이 폭을 나가는 거는 안 하고 단뛰기로 해서 그 가지와 가지의 그 밀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몽실몽실하게 띄놓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이는 가지를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니까 잘 안 보이네. 여기 안에서 자를 때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쪽 부분에 자른 거랑 같아요. 요거는 이 상황하고 하나의 원 가지거든요. 원 가지에 여기 단과 여기 단을 분리를 했을 때 크게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이 가지 자체가 한 단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공간이 비지 않은 서로 조화가 맞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돼요. 한쪽이 이렇게 텅 빈다. 그런 볼품이 없는 상황이 돼요. 이 한 가지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형성돼 보이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지 조금 잎 조금이라도 남겨가지고 그렇죠. 전체가 비지 않도록 네, 붙여놔야 돼요. 아주 얇지만 다 차도록 이렇게 하는 거네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 요게 한 덩어리가 되니까 여기를 단뛰기를 별도로 한다면 보기가 쉬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가지가 틀리니까 단뛰기를 해도 됩니다. 단뛰기를 해도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단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보기가 좋아요. 구름이 큰 거 한 개보다는 여기가 몽실몽실할 때 또 이뻐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있죠. 지금 우리나라 전지랑 일본 전지의 차이점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본 전지는 조금 아기자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쪼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뭉실에게 이것도 뭐 한 세 단으로 쪼개고 막 그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지는 너무 아기자기한 거를 이렇게 많이 선호는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나무를 보면 그게 더 보기 좋을 때도 있고 나무의 생김새에 따라서 그게 어울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 나무는 단이 너무 조밀조밀하게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 볼품이 없을 겁니다. 조금 단 자체가
좀 크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가지 자체가 좀 엉성하니까 이게 밥이 꽉 찼다면은 쪼개놔도 보기 좋아요. 이거 한 단, 요거 한 단 이렇게 단을 분리해놔도. 이렇게 가지가 다 엉켜 있을 때도 확대 좀 해봐요. 가지가 이게 붙어 있을 때 하나를 원줄기에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살리더라도 살려가지고 조화를 맞게 해야 돼요. 공간이 비면 안 되니까. 계단식으로. 네, 계단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계단식으로다가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공간이 안 비어요. 조금 이따 계단식으로 자르는 것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나무 전지 현장 실무자의 전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돌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